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가족학 석사과정 조혜령이고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청소년 정신건강 챙기기에 대한 사용성 평가와 프로토타입 구현 과정을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차 프로토타입 간략 소개 및 동료와 교수님께 받은 사용성 평가를 정리하고 이를 반영한 2차 프로토타입을 보여드린 후 전문가와 학생에게 받은 사용성 평가 내용을 보이고 마지막 최종 프로토타입을 시연하려고 합니다. 1차 프로토타입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1차 프로토타입에서는 기본 화면 및 4개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첫 번째 여기 보시는 홈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가 기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마음별, 주제별, 시간별 카테고리를 구성하였으며 두 번째 베스트 버튼에서는 화면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참가자 수를 알려주는 기능이 있었고 밑에는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클릭한 음악, 영상, 사진, 댓글이 순위별로 제시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세이브 버튼을 누른 경우에 사용자가 저장한 여러가지 영상 등 사용자의 활동 내역을 나타냈으며 마지막 알람을 클릭하였을 경우에 매일의 감정을 기록할 수 있는 일기 메뉴, 하단에는 나의 등급, 출석 일수, 총 사용 시간이 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1차 프로토타입을 발표한 결과 사용성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동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상 및 상호작용 기능을 높여보기, 신체적 활동, 예를 들면 홈 트레이닝이나 춤을 좀 더 활용해보기, 상담사가 개입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신질환에 가까운 학생의 경우에는 상담사 추천과 같은 기능을 추가해보기, 학생들이 나의 심리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도 있으면 좋을 듯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동료들께서는 마음챙김 명상 등의 컨텐츠를 다루는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본 어플리케이션과 차별점을 좀 더 두었으면 한다. 신체 수련을 좀 더 독려했으면 한다.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유인책을 추가로 설계해보라. 걱정, 고민에 대해 상담하는 코너, 치료사 추천 등 상호작용이 가능하면서도 처방적인 차원을 좀 더 강화해보자. 디자인을 좀 더 직관적으로 하고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을 해보자. 자가 기분을 진단하는 기능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사용성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사용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2차 프로토타입에 추가할 4가지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간단한 기분 심리 진단 테스트를 추가하고 둘째,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동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체 활동 중심으로 구상해 상호작용 기능을 추가한다. 셋째, 상담센터 연결 또는 상담사 추천 기능을 추가하고 디자인을 좀 더 직관적으로 하기 위해 글 대신 그림 캐릭터를 활용해 보는 방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아까의 내용을 반영한 2차 프로토타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프로토타입의 주요 기능을 먼저 보시면 총 4개의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1차 프로토타입과는 다르게 명칭이 조금 바뀌었고요.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홈 버튼 화면입니다. 홈 버튼 화면의 경우 달라진 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된 것은 제일 위에 검색창을 도입함으로써 자신의 기분이나 고민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고요. 자가진단 심리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짧게 10분 내로 자신의 기분을 진단하고 나의 정신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4가지 검사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비대면인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줌을 활용해 여러가지 수업 중 주로 체육 중심 수업인 춤, 요가, 크로스핏 등의 수업을 개설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고 1차 프로토타입에 비해서 카테고리를 조금 축소하고 글자 대신에 캐릭터로 바꿔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 사항 역시 스트레칭과 호흡도 글자보다는 그림을 추가하여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홈 화면에서 만약 줌 강의를 클릭한 경우의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배너를 클릭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요. 각 강사에 대한 여러 가지 수업 강좌가 표시되고 강사에 대한 추천과 공감을 볼 수 있으며 강사의 간략한 소개 및 수업 내용이 표시가 되고 강사를 클릭할 경우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이 선생님을 클릭한 경우에는요. 조금 더 긴 수업 소개 및 강사 수업에 대한 후기들을 댓글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를 보고 자신이 신청하고 싶다면 위에 사전 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이 본 수업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아까의 홈 화면 버튼을 돌아와서 다른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검색창에서 우울을 검색하거나 또는 상황별에서 우울하다 를 만약에 클릭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6가지의 해결 방법이 제시되는데요. 음악, 웹툰, 책, 영상, 글귀, 상담사 연결 6가지 처방이 제시되고요. 웹툰을 클릭한 경우를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툰을 클릭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4편을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각 웹툰의 저자 및 소개를 볼 수 있고요.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면 그것에 대한 추천수, 공감수, 댓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us 버튼인데요. 이를 클릭하면 현재 어플리케이션에 참여하는 구성원 수를 알 수 있고 밑에는 관심 키워드 관련 검색이 가능하며 자신이 고민이 있다면 추가로 고민 글을 작성해 볼 수도 있고 다른 사용자들이 올린 고민 글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다이어리 기능입니다. 먼저 날짜와 고민을 기록하고 디폴트 값으로 기본 저장이 설정되어 있지만 만약 자신이 글을 아까 전에 봤던 us 게시판에 공유하고 싶은 경우 하단에 글 게시하기에 체크한 후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또한 상담을 받고 싶은 경우 상담하고 싶어요 라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저장을 누르면 상담사가 본 글에 답글을 다는 식으로 사용자와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이자 네 번째, 내 정보 화면입니다. 이곳에서는 먼저 사용자의 등급, 사용자의 활동, 수강 신청 내역, AI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추천하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 제시로 구성되어 있고 자세한 것은 최종 프로토타입 시연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한 2차 프로토타입을 들고 저는 전문가 2명과 학생 3명에게 사용성 평가를 부탁하였는데요. 1대1로 면담을 하되 조사자와 참여자가 줌으로 동시에 접속해서 프로토타입을 보고 채팅을 통해 설문지를 공유하고 회신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설문지는 다음과 같이 교수 목표, 설계, 공학적 적합성 총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3문항, 5문항, 4문항,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설문지 응답은 1점부터 5점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답변으로 볼 수 있고요. 설문 결과 중 최하위 항목은 나의 흥미를 끄는가로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기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참여자의 경우에 악플에 대한 댓글 관리의 필요성, B 참여자는 심리 테스트 결과와 처방 프로그램의 연계, C는 디자인적으로 글씨 크기와 더불어 글 공유 기능 추가, D 참여자는 중복되는 코너 삭제, E 참여자는 청소년에게 보상 주기, 강사 관리 등에 대한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위사용성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프로토타입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된 기능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였는데요. 2차 프로토타입에서
10대 청소년의 상황별, 고민별 카테고리를 제공한 것에 비해 최종 프로토타입에서는 고민별 카테고리를 삭제하고 관심 키워드 검색창에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유인책으로 조금 더 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등급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팝업 창을 제시하였고, 어스 버튼에서는 악성 댓글을 방지한 문구를 추가하였으며, 자신의 고민 글 기록을 하는 경우에 고민 글을 메시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게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반영한 최종 프로토타입을 지금부터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의 프로토타입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에 먼저 들어가면 이러한 기본 화면이 뜨는데요. 이것은 홈 화면이고요. 홈 화면에서 먼저 청소년들을 유인책으로 설계된 이 팝업 창이 등장합니다. 이 팝업 창을 통하여 자신이 몇 번 더 참여하면 등급이 올라가는지, 그랬을 경우에는 어떠한 보상이 지급되는지가 뜨고 이것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보시면 자신이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를 이렇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이를 클릭할 경우에는 관련 댓글과 영상 등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골라골라 심리 테스트로, 만약에 자신의 기분을 진단하고 싶다면 이렇게 색깔 심리 테스트를 해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코로나 블루 테스트로 짧은 구문항으로 시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 가치 해결하기인데요. 이 경우에는 줌으로 개설되는 비대면 수업과 관련된 배너로 이를 클릭할 시에 다음과 같은 화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화면에는 아까 소개드렸던 바와 같이 여러 선생님들이 등장하시고요. 선생님에 대한 추천과 공감수를 보고 자신이 선생님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선생님을 선택하고 싶은 경우에는요. 선생님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자세하게 등장하고 추천과 공감이 크게 보이며, 밑에는 댓글이 제시되면서 이 댓글의 경우에는 스크롤바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만약 이 수업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듣고 싶은 것이 있거나 또는 후기가 있다면 이렇게 댓글을 쳐볼 수도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이 수업에 만약에 혹시 마음에 든다면 위에 사전 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사전 수강 신청 정보를 적는 란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별에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하다라는 캐릭터를 클릭할 경우에는 6가지의 해결 방법이 제시되는데요. 먼저 웹툰을 클릭한 경우에는 이렇게 웹툰이 등장하고, 이 웹툰을 클릭할 경우에는 네이버 만화 웹소설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또 책을 클릭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4편의 책이 제시가 되고요. 상담사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누어지는데, 대면을 클릭할 경우에는 이렇게 자신의 지역을 선택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정신건강센터와 연결을 해볼 수도 있고, 비대면을 클릭하는 경우에는 바로 청소년 사이버 정신건강센터 1388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칭과 호흡의 경우도 클릭할 경우에는 이렇게 유튜브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어스 화면인데요. 여기에는 몇 명의 친구가 참여하고 있는지 또는 자신이 궁금한 키워드를 여러 가지 검색해 볼 수가 있고, 위에 연필을 클릭할 경우에는 바로 고민을 작성할 수 있는 게시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의 여러 고민을 스크롤을 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 추천과 공감, 댓글을 달아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거나 고민을 기록하는 다이어리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은 기본으로 저장하면 자신만 볼 수 있지만 상담을 받고 싶거나 글을 게시하기에 체크 표시를 한다면 상담사의 답글이 달리는 형식으로 소통되거나 또는 아까 전에 봤던 게시판에 글을 게시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정보 버튼인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등급 중에 자신의 등급이 캐릭터로 표시되는 형식이며 나의 활동은 내가 공감받고 응원받고 응원하는 세 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내가 공감받은 것은 이런 형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라고 활동 내역이 알려져 있고 내가 응원하는 경우에도 어떤 것에 공감을 하였고 내가 댓글을 남겼는지 활동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에서 혹시 아까 전에 줌에서 수강을 신청했다면 어떤 선생님의 강의를 신청하였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클릭한 횟수나 참여한 영상 또는 댓글을 기반으로 AI를 동원해서 AI를 기반으로 추천드리는 책, 영상, 웹툰 등 여러 가지를 추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제가 만든 애플리케이션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